노동자 투쟁. 때로는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투쟁이 되었다. 노동자 정치 총파업이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현대자동차의 민주노동조합이 건설되던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 투쟁 이후 노동자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세력으로 자본과 정권이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이고 위협적인 세력이 되었다.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노동자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탄압이 곧바로 시작됐고 노동자 세력과 연대하는 청년들에게도 집요하게 탄압했다. 이 폭압적인 탄압으로 한 학생이 죽는다. 일주일 후에는 안기부로부터 집요하게 전노협 탈퇴를 강요당하던 부산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이 안양병원에서 시체로 발견된다. 정권의 탄압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크게 분노했다. 5월 9일 본관 앞에는 엄청난 인원들이 모였다. 나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하면서 뭔가 힘이 솟아난다고 해야 되나? 이제 이 정도의 인원이면 우리가 충분히 뭐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4,000명의 조합원들로 시작된 가두 행진은 어느새 7,000명으로 불어났다. 가두 행진을 하면 할수록 뭔가 노동해방이라는 건 실체가 없지만 뭔가 이렇게 인원이 모이고 함께 걸어가고 박수치고 투쟁한다는 게 뭔가 세상이 바뀔 듯한 그런 희망이 나한테 오는 거죠. 좀 신이 나고 뭔가 모르게 가슴이 울컥하고 좀 흥분되고 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어요. 전국의 노동자들은 민주주의 투쟁 전선에 조직된 대우로 참가한다. 노동자 계급의 참여로 정권 타도 투쟁은 더욱 확대되었다. 연일 정권 타도를 외치며 대규모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현대자동차 노동자들도 5시만 되면 라인을 끊고 거리로 나섰고 울산 거리에서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격렬한 시위를 벌인다. 이 세상의 불평등을 뭔가를 바로잡자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과일봉을 던진다, 돌을 던진다, 쇠파이프를 휘두르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라는 내용보다는 당장 싸워야 된다는 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투쟁 속에서 모든 민주 세력들이 결집하여 현대자동차 연대투쟁위원회를 건설했고 이어서 강력한 투쟁 지도부의 성격을 가진 3대 집행부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이 투쟁 1년 후 30년간의 오랜 군사 독재 정권이 막을 내린다. 아직 어둠에 쌓여있는 국회. 신한국당 의원 154명이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내건의 노동관계법 개정안. 이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민주적 폭거에 대항 즉각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하고 현대자동차 노동조합도 즉각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조합원들의 투쟁 열기는 대단했다. 이 투쟁에 가족들이 함께했고 여보
힘내세요.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말고요. 끝까지 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울산 시민들의 지지도 대단했다. 정부하고 싸워가지고 꼭 뭐 이 사람들이 이겨야지. 노동자들의 위력적인 총파업 투쟁에 정권과 자본은 투쟁을 막기 위해 나선다. 급기야 평화적으로 행진을 하는 대오를 경찰이 침탈하자 이에 분노한 현대자동차 조합원이 분신을 했다. 정권의 탄압은 투쟁 열기를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정권 퇴진 투쟁으로 더욱 고조되었다. 가두투쟁 하는데 왜 막냐? 체류탄 날렸고 민주노총 뭐 지도부 다 뭐 체포영장 발부하지. 공권력을 동원하고 체포 뭐 구속이 진행되면 당연히 퇴진으로 그러니까 분노가 커지는 겁니다. 서울 명동성당에서 제주까지 매일 전국 20여 개 지역에서 위력적인 가두 시위가 전개되었다. 노동자 계급의 총파업에 시민사회 세력이 함께했고 전 세계 노동자들이 지지했다.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가장 선두에 서서 투쟁을 한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은 자신감을 회복했고 현장에 민주노조가 완전히 뿌리를 내린다. 노예도 투쟁하면서 이만큼 투쟁 동력이 살아나리라고는 우리 자체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내 자신도 내가 놀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힘을 많이 줘갖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울산은 노동자 정치 세력화라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다. 흔히 울산 북구를 노동정치 1번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투쟁 이후에 지자체나 이제 이런 선거를 거치면서 그나마 노동자 출신 정치인 가장 가능한데 구의원, 시의원, 북구청장, 뭐 국회의원까지 그때 당시 이제 이런 기운을 통해서 나갔고요.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불의한 권력에 맞서 가장 먼저 투쟁에 나선 것은 노동자였다. 최순실 파일에 따르면 국가안보와 관련된 내용, 정부의 중요한 경제 정책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대기업들이 재단에 수백억 원을 낸 것에 대해선 선의의 도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2016년 하반기 분노한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다. 불의한 권력에 맞선 시민 항쟁의 촛불이 타올랐다. 1987년 6월 항쟁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의 국민적 항쟁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회에서 일반 시민들, 민중들이 같이 하는 거는 2002년 월드컵 빼고는 처음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좀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좀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받고 국가가 국민이 주인이라는 걸 좀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총파업으로 촛불 항쟁의 불길에 가세했다. 국민들의 촛불 항쟁은 주저하던 정치권을 움직였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탄핵으로도 촛불 항쟁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확대되었다. 국민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연인원
1,700만 명이 참여한 이 거대한 촛불 항쟁은 마침내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판사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한다. 그때 진짜 이제 물러나는구나. 항쟁의 신호탄은 노동자 투쟁이었고 이 투쟁이 더 넓은 민중에게로 퍼져나갔고 끝내는 불의한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으로 끝났다. 정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다시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화물연대 파업은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회계 공개를 거부하는 노조엔 단호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시작하자마자 노동자의 기본권을 탄압하고 노동조합 때리기에 골몰하고 있다. 노동자를 짓밟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과 무능, 독선에 대한 우리 노동자들의 선택입니다. 노동자가 여기서 더 이상 밀렸다가는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민주노총은 이 위기를 정치 총파업으로 맞선다. 윤석열 정권은 정치 총파업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선포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총파업 투쟁을 전개했고 현대자동차 지부도 전체 노동자의 총파업 전선에 함께한다. 이번 파업으로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은 4시간가량 공장 가동을 멈췄고 이제 노동자 총파업은 노동을 넘어 전 민중으로 확대되어 불의한 윤석열 정부에 맞선 투쟁으로 타오를 것이다. 솔직히 사람들이 다 투쟁이라고 하면 겁을 먹거나 자기한테 뭐 피해가 있을까, 귀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불만이 없는 줄 알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쟁을 해야 돼요. 박근혜 퇴진할 때도 이걸 끌어내릴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실제로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이게 되는구나를 제가 처음으로 이제 느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윤석열도 끌어내릴 수 있겠네. 정권 퇴진 투쟁은 하루 이틀 해갖고 되는 게 아닌가. 꾸준히 쳐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할 때마다 쳐야 되고 잘못할 때마다 행동을 해야 되고. 내가 실질적으로 투쟁을 해야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 움직이면 절대 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가자. 우리가 가야 힘을 낼 수 있다. 그 노동자의 힘이 모여서 우리가 원하는 거 이룰 수 있으니 함께 가자. 현대자동차 민주노조 건설 36년. (36년간) 우리 노동조합은 우리 노동의 문제뿐 아니라 노동을 넘어 정치 총파업이라는 이름으로 더 큰 걸음을 걷고자 부단히 노력했다. 노동자를 적대시해서 성공한 정권, 성공한 권력 없습니다. 윤석열 퇴진, 민주노총 사수, 투쟁에 현대자동차 지부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단결! 단결! 올해 36살의 우리 노동조합 앞에 또다시 우리의 임금과 우리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과제를 넘어 더 큰 걸음을 내딛기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기꺼이 함께 힘차게 내디디려고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임금과 고용과 노동 조건을 더욱 개선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